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의사소통 방법 중에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교육 모집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카라가 부릅니다. When I Move. I'm standing on the edge 난 가장 높은 곳에서 Everything is upside down 두렵지 않아 break it down 당당히 서 있어 with my toes Everybody listen up now No 더 이상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난 don't be scared 아슬하게 아찔하게 두 손을 펼쳐 up in the air Up in the air Up in the air 망설이지만 너 어때 When I move 날 발이 흔들어봐 When I move When I move 더 자유롭게 breaking all the rules When I move 리듬에 맡겨 느낀 그대로 이런 move 나의 move Oh when I move Stop problem 점점 빠져드는 이 공간의 flow 나조차도 어림잡지 못해 out of my control 홀리는 몸을 맡겨 싫진 않잖아 그치 나를 따라 너를 던져봐 No 더 이상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Oh don't be scared 아슬하게 아찔하게 두 손을 펼쳐 up in the air Up in the air Up in the air 망설이지만 we just dance When I move 널 발을 흔들어봐 When I move When I move 더 자유롭게 breaking all the rules When I move 리듬에 맡겨 느낀 그대로 이런 move 나의 move Oh when I move 다시 move again We ready for this time 아찔하게 흔들어 rollercoaster ride 아스팔트에서 피운 꽃 strong survive 춤춰봐 자유롭게 미쳐봐 Shake your body bounce your body 왔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날이 Move your body 들려는 말이 너가 원했던 이 순간이 멈추지 말겠어 on my way I will never look back oh babe 움츠렸던 맘을 녹여 어제의 너를 잊어 Moving on baby When I move 널 발을 흔들어봐 When I move When I move 더 자유롭게 breaking all the rules When I move 리듬에 맡겨 느낀 그대로 이런 move 나의 move Oh when I move When I move 끝까지 손을 뻗어 When I move When I move We're going higher breaking all the rules Watch me move 날 사로잡고 우리 몰라 When I move When I move Oh when I move 네, 저희 의사소통 방법 중에 우리가 알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좀 덜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중에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데 소통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의사소통 중에 실수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다뤄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는 말 끊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무례하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사람, 이 상대방이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래요. 가끔. 왜냐면 내가 말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면 그걸 까먹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져서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고 경청하고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네 얘기 내가 다 들을게. 말을 해봐. 또는 회의 중에 그 상대방의 말을 나도 모르게 이제 끊었어요.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상황을 좀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더 듣고 싶어요. 계속 말해줄래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다시 이제 바톤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측하기예요. 우리가 이거는 진짜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느끼는지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추측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 방법은 그러니까 추측하는 것보다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추측하는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좀 추측하는 것 같다.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멈춘 후에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난 알고 싶어, 듣고 싶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말해줄래? 이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다시 물어본다거나 또는 어떤 자신의 그 파트너와 좀 불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너의 진짜 느낌이나 감정을 말해줄 수 있어? 말해줄래? 이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측하기는요, 우리가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많이 추측하기는 해요. 뭐냐면 말과 태도나 표정이 일치되지 않을 때 비언어적인 부분에 그 소스를 가지고 추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나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해도 없고 상대방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일부 자기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소통 중에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듣지 않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기보다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반응하거나 기억을 잘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해결책은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온전히 제대로 집중해서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반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내가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중간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추임새를 자꾸 넣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나 네 말 잘 듣고 있어. 나 집중하고 있어.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잘 듣고 있을게. 알려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친구가 이제 고민 상담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 좀 많이 걱정되겠다. 네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좀 듣고 싶어.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좀 더 자기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경청하는 것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눈과 귀와 자세와 이런 것들이 진실되게 전달이 돼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네 말을 듣고 있다. 근데 몸은 거짓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기는 하는데 나 너랑 대화 나누는 거 좀 불편해. 너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요. 몸이나 다리의 방향이 발끝 방향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다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만 눈맞춤을 덜 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 내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지 눈동자의 색깔을 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집중력이 흐려지면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눈빛도 약간 변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체크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의식을 하면서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방어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비판에 좀 더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면 상대방도 불편하고, 그래서 건설적인 좀 대화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이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설적인 비판인 거예요. 근거가 있는 비판이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엮어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선 이 상대방이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던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의 그 피드백이 나는 고마워. 너한테 감사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좀 더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직장에서 어떤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동료나 상사, 그러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그런 어떤 평가를 들으면 방어적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근데 그게 어떤 순간에는 나를 지키는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번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떤 그 조언이나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죠. 왜냐하면 골치 아프게 문제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방어적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불편함을 드러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어지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한 상대방도 이 사람은 발전하거나 변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앞으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지 않죠. 여기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가 부릅니다. 허쉬. 이런 맘은 처음이야. 뜨근대곤 달리한 밤이
그리고 5번째는요,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절대로, 늘 이런 식의 표현을 말을 할 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런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뭔가 내가 평가받고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늘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이제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해결책은 이런 거예요. 일반화하지 않고 이 사람의 어떤 특정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 아시죠? 그래서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그 외적인 얘기를 굳이 이 대화 중에 거기에서 표현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화가 이제 이런 거죠. 가끔 네가 늦는 건 이해해. 늦을 수도 있지. 하지만 오늘처럼 중요한 날은 네가 좀 더 주의를 해서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약간 이성적으로. 또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어떤 가족 회의를 통해서 약속이나 규칙을 정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잘못된 예는 이거죠. 넌 약속했는데 늘 안 지키더라?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이한테 네가 항상 방을 정리하지 않는 건 아니야. 늘 정리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네 친구들이 오니까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6번째는요. 몸짓 언어와 내가 말하는 그 언어가 불일치되는 거예요. 아까 전반부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비언어적인 신호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얼굴 표정이라든가 눈짓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눈으로도 그냥 그 말을 하잖아요. 눈으로도 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의 어떤 제스처라든가 태도라든가 자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어 이외에 우리가 몸을 써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비언어적인 신호거든요. 이것이 말과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혼란스럽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몸짓 언어와 말하는 내용 이것이 일치가 되도록 하고 그 메시지를 좀 더 강화하는 거죠. 일치가 되도록 해서.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네가 웃고 있지만 왠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너 정말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또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또 가정 안에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가족들로부터 언어적인 언어 폭력을 또 정서 폭력을 이제 심하게 당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든 과거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경험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경험을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연이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그 웃는 것이 내가 그 힘들었던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희석하려고 웃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면 저 상담 선생님이 또는 저 상대방이 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런 힘든 얘기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이 걱정돼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서 무언가 웃음으로 그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은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은 아니잖아요. 긴장해서 웃는 웃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땐 그것도 이슈가 되기는 해요. 힘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짓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냐? 그러면 본인도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은 알아차리고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힘든 얘기를 하면서 자기하고 이제 친밀감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고 피해자인데 더 상처받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라든가 감정이나 내 상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담실에서도 자기의 힘든 얘기를 하면서 웃는 거예요. 상담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리고 상담사도 나를 공격을 할까봐.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면 좀 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가지고 그리고 내가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것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도 웃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사회적인 압력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쁜 걸 표현을 하면 너는 왜 기분 나쁜 걸 그렇게 얘기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기분 나쁜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설령 내가 힘들고 아팠던 것도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할까봐 그 얘기를 하면서 웃는 거예요. 뭐만 하려고. 또는 자기 감정이 힘들고 불편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그냥 이제 웃음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담실에서 이제 스스로 알아차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내면을 탐색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불편한 감정도 내 감정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것을 내가 다루어내지 못할까봐 막 불안과 두려움이 확 올라온다기보다 좀 더 불안도가 낮아져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내면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회사 동료나 회사 안에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다. 앞에 동료가 태도나 자세로 보면 긴장하고 있는데 너 어때 좀 이렇게 좀 긴장한 것 같아? 그러면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막 씩씩하게 말하는 그런 동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물어봐 주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때는 네가 좀 긴장된 것 같은데 잠깐 숨을 고른다거나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조금 쉴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자기가 긴장하고 있는 걸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 진행을 계속하면 실수를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여기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환이 부릅니다.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여전히 내게는 모자라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네, 그 다음으로 9번째는요, 대화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얘기만 좀 장시간 하는 거죠. 그래, 이것의 해결책은요, 상대방이랑 대화를 잘 나누고 그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 중에 내가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했지. 난 이제 충분해. 너는 어떤지 네 얘기 좀 듣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바톤 터치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룹 토론 중에 내가 말을 장시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다른 분들의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친구한테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걸 하면 즐거운지 네 얘기도 듣고 싶어. 이렇게 이제 바톤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번째는요.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주제를 피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만이 계속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불편하더라도 그 대화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특히 그 순간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힘들지만 함께 해결점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다거나 함께 해결점을 찾아보죠. 이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이제 관계에서 또 불편하거나 어려운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하고 우리 사이에서 있는 이 문제를 더 이상은 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랑 좀 더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째는요. 부정적인 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뉘앙스, 말의 뉘앙스죠. 부정적이거나 비꼬는 톤으로 말을 하면 이 대화의 내용과 주제를 떠나서 상대방이 감정이 상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특히나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가 걱정하는 거 이해해.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직장에서 어떤 이제 다른 직원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좀 전달을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12번째는요,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고 넓게 해석을 해서 좀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이 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 단일한 사건, 그 특정 사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일반화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일반화는 피하시는 게 그게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볼 수 있겠죠. 직원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가끔 사람은 실수해. 그리고 네가 가끔 실수하는 건 누구나 그렇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팀 프로젝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자. 우리 모두 뭔가 발전하고 나아지는 방향을 찾아보자. 발전할 수 있어.
이러면서 대화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뭐 과도하게 일반화한다고 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다 망한 것 같고 뭐 나는 살 가치가 없고 막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끌어오거든요.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가치방 일부 자기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사소통 중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13번째는요, 어떤 비난이나 상대방과 이제 갈등을 겪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방어적이 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비난 없이 감정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네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 때문에 좀 내가 상처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네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난 기분이 편안하진 않아. 유쾌하지도 않고 기분이 좀 상했거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보자. 또는 다른 상황에서 파트너와 갈등이 있다.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힘든데도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일을 다 떠맡아서 나중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막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결국은 그냥 그 회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관두는 패턴을 가진 내담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일을 나에게 다 주는데 또 나도 스케줄이 있고 일이 많이 쌓여서 힘든데 그 힘들다는 얘기를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위에 상사나 동료들은 이 친구한테 이제 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방법들을 좀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말이 좀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저 지금 이 상황이 저를 좀 힘들게 하네요. 계속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제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 말을 친구가 시연하고 연습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해서 회사에서 진짜 이제 힘든데 그것을 표현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예. 그래서 이제 일의 분담이 좀 줄어들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윗사람이 좀 더 이걸 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하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상대방하고 갈등이 있거나 그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나에게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상하게 비난하는 그런 경우에는 무언가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거기에서 더 파생되는 갈등이 생기는 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적절하게 나를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감정이 상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감정을 조금 제한하지만 내가 좀 불편하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다. 지금 제가 떠안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든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14번째는요. 명확하지 않고 간결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장황하거나 모호한 설명, 듣는 사람이 좀 혼란스러워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대화를 하다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네가 생각할 때는 어때?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또는 이제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핵심적인 거를 한두 마디로 해결해도 될 것을 막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상사도 있었어요. 근데 지시사항을 전달할 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작업을 이렇게 해서 완료해주면 좋겠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지시사항을 전달을 하면 훨씬 의사소통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 노래 나몰라 패밀리가 부른 노래 좀 듣고 올게요. 사랑이 그렇게 쉬워 듣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되겠니? 제발. I believe
사랑이라면 그게 너의 진짜 마음이라면 이젠 떠나가보네 기다린다 내가 널 정말 나는 널 다시 등을 돌려 내게 와줄 거라 나는 믿었어 떠나가란 말은 자존심의 거짓이었어 너는 그런 말 못해 안돼 내가 사랑했던 널 그렇게 쉽게 잊고 살아갈 자신 있다면 제발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제발 가지 마라 붙잡아도 꿈쩍었나 봐 어떻게 사랑한다 말해봐도 소용없나 봐 아마도 내가 싫고 진저리나 떠나가나 봐 다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나 봐 이슬이슬 비가 내리고 아슬아슬 눈물이 나려고 네 앞에서 아는 척해서 난 웃어보려고 잘 참아보려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게 있잖아 덩이 앞에서 그게 안 되잖아 운다 어쩔 수 없이 너의 뒤에서 온다 남자라서 소리 없이 운다 이제 네 앞에서 울지 않을게 절대 눈물 따윈 흘리지 않을게 네가 어디서도 찾지 않을게 오늘만은 너를 잡고 있을게 다른 사람 만나서 그렇게 행복할 것 같니 세상 남자들이 나만큼을 하니 몰라 너는 정말 몰라 사랑이 너는 그렇게 쉬운 건 줄 제발 아니 가지 마라 붙잡아도 꿈쩍었나 봐 어떻게 사랑한다 말해봐도 소용없나 봐 아마도 내가 싫고 진저리나 떠나가나 봐 다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나 봐 가끔 생각이 나 내가 줬던 그만큼 내 전부를 잃고 감당하기엔 큰 이별인가봐 아니 미련인가봐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말걸 어느새 빠져버렸어 my girl 벗어나려고 해봐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게 안 된다는 걸 기다려봐도 내가 애원해봐도 내가 흐느껴봐도 모를까 사랑했다는 그 말 네가 전부라는 말 다시는 그 말 할 수 없게 해줘 제발 가지 마라 붙잡아도 꿈쩍었나 봐 어떻게 사랑한다 말해봐도 소용없나 봐 아마도 내가 싫고 진저리나 떠나가나 봐 다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나 봐 바람에 날린다 네, 그리고 15번째는요, 비언어적인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다가 몸짓 언어나 표정, 목소리 톤 또는 뉘앙스 이런 것들이 좀 변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신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좀 조정을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좀 불안해요. 그럼 네가 좀 불안해 보여. 네가 불안한 부분을 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이제 듣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6번째는요. 과거를 들추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과거에 논쟁이 됐던 그런 어떤 일이나 실수를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현재의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문제에 집중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과거에 뭔가 이렇게 내가 못했던 부분을 들춰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 대화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이 문제에 우리 집중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논쟁거리가 좀 오래됐다. 그러면 네가 그 일로 뭔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상처받았던 거 알아. 그 일은 이미 지나갔잖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이 부분들도 우리는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다루어보자. 대화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17번째는요. 마음을 읽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채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 알죠. 예. 자기가 생각하는 거나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네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네 느낌이 어떤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좀 귀 기울여 들을게. 이렇게 한다거나 서로 간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솔직하게 말해줄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8번째는요, 지나치게 비판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비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치고 그 관계에 긴장과 불안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인 강화를 함께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네가 잘한 점도 많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또는 이제 부모가 자녀의 공부하는 거, 성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잘 안 돼서 네가 좀 속상하고 안타깝겠다. 네가 노력한 거 아는데 다음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나치게 비판적인 거는 그러니까 좀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죠. 19번째는요. 전문 용어나 복잡한 언어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 용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표현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거나 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전문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 말이 조금 어려운 용어야.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전문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게요. 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하기 전에 진정하고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알아차려야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좀 더 차분하게 해결해보자. 그러면서 다독이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좀 과격하게 나와서 이제 논쟁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둘 다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나도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잠깐 시간을 가지고 휴전하고 난 후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넌 몇 분 휴전하면 좋겠어? 그래서 3분, 5분 이렇게 둘이 합의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 실수가 잦을 수 있어요. 누구든 실수를 하고요.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인식하려고 노력을 하면 의사소통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으실 거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진영이 부릅니다.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안개비 조명으로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의 모습이 이제는 싫어. 현진영 K Bad Boys. 뽀얀 담배 연기 화려한 차림 속에 거울로 비춰오네. 초라한 나의 모습 변화된 생활 속에 나만의 너는 잊혀져 가고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나 왜 내 마음 모두 남겨버린 채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하루 지나고 왜 너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돌아서버린 너 여기에 멀어져버린 너 여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가치방 2부 서대문구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네, 서대문구청에서 교육이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교육을 두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달에 서대문구 노동지원센터에서 문화 강좌 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농골 도서관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림책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셨어요.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서 교수법은 어디서 배우나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의 공지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가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은 도서관 자원 활동과 역량 강화 교육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은 도서관 도서 보수 교육 일기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자원 활동과 역량 강화 교육은 주로 그림책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이 그림책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방법 등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책 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스토리텔링 책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배우시고 그리고 그림책을 읽기 전에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그 특징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들 여러 장면에 따라 어린이와 공감하는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배우시는 것 같아요. 연령별로 그림책을 선정을 하거나 창의놀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코칭하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림책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종합 코칭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자원 활동가로 참여를 원하시는 주민 여러분이 대상이 되고요.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창의 놀이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네요. 교육이 8월 21일부터 8월 30일 4번 이루어지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신청은 8월 9일 금요일부터 신청을 했고 선착순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
공지사항으로 들어오시면 참여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거나 또는 안내문 상단에 QR코드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신청 접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선착순 20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작은 도서관 도서 보수 교육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일정은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서대문구청 제1회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책 보수 실습을 희망하는 10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론이라든가 또는 무선처를 분해한다거나 속지 낱장 분리를 실습하는 거, 속지 정리와 보수하는 방법, 속지 바인딩하는 방법, 표지와 속지 연결, 면지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실습들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신청 방법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QR코드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내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과 도서관 정책팀의 임예나 님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는 02-330-8191 여기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 전화번호로 문의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모집 기간은 8월 12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서대문까치방 준비한 것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요. 또 건강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 이덕진이 부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들으시면서 저희 서대문까치방 물러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안 올지 몰라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너 외웠던 날들의 보상으로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아는 한 가지 네가 원하는 건 나 또한 원하는 거야 이미 나는 따로 있지 않아 이별이라는 것 또한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추억일지 몰라 너 만났다는 건 외웠던 날들의 보상인 걸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